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특보 아들의 학폭 논란 또 언론 탄압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하고 있죠. 국민의힘 역시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특보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학폭 논란이 지나치게 왜곡됐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우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직 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이 된 것도 아니건만 순식간에 전국에 뇌관이 됐습니다. 민주당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그리고 이제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등으로 코너에 몰렸죠. 이 이동관 내정설로 한 방에 전세 역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뇌관을 때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뇌관, 더 글로리입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데? 난 이래도 아무 일이 없고 넌 그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참으로 현실은 픽션을 능가한다는 그런 말이 실감납니다. 정부 여당은 정순신 사태도 또 더 글로리 사태도 부족했던지 민주당은 이 특보의 아들이 과거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던 사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 됐다가 이 아들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엮어서 이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특보를 이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하면 이 제2의 정순신이 될 것이라고 벼르고 있죠. 특히 이 특보의 아들이 과거 어떤 학교 폭력을 자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공부에 방해된다면 피해 다니자,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 행위를 했다. 복싱 헬스를 1인 2기로 배운 후 연습 삼아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하였고 침대에 눕혀서 짓밟았다. 민주당의 이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의 단장을 맡기도 했던 의원이죠. 이 강득구 의원이 오늘 이 특보의 아들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난 2011년 당시 하나고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특보 아들이 벌인 학폭의 잔혹성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죠. 준협박과 고문을 일삼고 친구들 종처럼 부리고 그리고 구국무도한 학폭 왕의 끝판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어서 두 번째 뇌관을 때렸습니다. 바로 아빠 찬스입니다. 적당히 공방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화할게. 친구는 왜 괴롭혀? 다시 또 이런 일로 오기만 해. 친구 아닌데. 이동관 특보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관의 부인인 김모 씨는 학교를 찾아가 관련 교사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다고도 합니다. 학교 폭력이 벌어졌을 때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언론특보를 맡고 있었죠. 강 의원은 당시 아들이 다녔던 하나고가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를 열지 않은 것도 이 특보의 높은 지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당시 정권 핵심 실세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고는 학폭위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2012년 가해 학생은 전학을 가게 됩니다. 이명박 퀴즈로 꼽히는 이 특보가 이 MB의 힘을 빌렸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아들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는데 이 MB의 고려대 인맥을 10분 활용했다는 겁니다. 소위 MB 때 잘 나간 고려대 인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하나금융지주은행장이면서 하나고 전 이사장이었던 김승유 씨, 그리고 검찰총장 이후 하나고 현 이사장으로 온 김가경 씨, 이런 관계에 대한 의혹이 이동관 특보 자녀의 학폭 사건으로 다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외곽 지원에 나섰죠. 이 안민석 의원은 이 특보 아들의 학폭은 입시 부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학폭위가 열려서 생활기록부에 해당 사건이 기록됐다면 대학 진학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과거에 이 문제를 파헤쳤던 정진우 전 의원님께서 하는 주장이 이게 막 학폭위원회가 열렸으면은 아주 중징계 뭐 최소한의 강제 전학이나 아니면 퇴학당했었고 그러면은 이 이동관 아들이 명문대학에 수시로 갔거든요. 수시로 못 갔다. 수시 입학이 불가능했을 그래서 이거는 입시 부정이다. 입시 부정까지 연결된다. 그런 관점에서 주장을 하는 정진우 의원님의 이야기도 기교로 봐야 됩니다. 이동관 특보도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오늘 학폭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문을 냈습니다. 야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 무차별한 이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을 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돼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이 피해 학생이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던 바도 있고 당시에도 아들에 대한 처벌이나 처닥 조치를 하지 말아달라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은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더욱 쥐었습니다. 민주당이 건드린 마지막 뇌관은 아들 리스크가 아닌 이동관 본인 리스크인데요. 바로 방송 자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미 이제 정권 차원에서 방송 장악하겠다, 선수 좀 칼잡이 보내겠다 이런 결심을 했잖아요. 안 보입니다. 뭐야 그 검증 과정에서 못 볼 거라고 봐요. 오랜만에 친명과 비명이 이 특보 문제를 놓고 원팀이 된 모습인데요. 김종민 의원 이 특보를 칼잡이에 비유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송사를 길들이기 위한 칼잡이로 이 특보를 선택했다는 건데요. 이러면 완전히 나간다. 김 의원은 이 특보의 임명을 강행하면 윤석열 정부의 미래도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정치적인 언론 그 뭐 장악 관련해서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논란이 됐던 분인데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이거는 국민들하고 맞서 싸우자는 거죠. 그러면 진짜 미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언론 탄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 이유, 이명박 정부 시절 이 특보의 이력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이 특보는 MB 정부 시절 불거진 언론 장악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이 특보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벌어진 이 대표적인 언론 탄압 사례가 광우병 보도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와 이 YTN 기자 해고 등인데요. 이 YTN 기자 6명이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고가 됐었죠. 이 특보 측도 언론 탄압을 위한 칼잡이란 오명은 언짢았나 봅니다. 언론 탄압은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맞섰는데요.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특보를 바라보는 여당의 시선에는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태연한 척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도 저게 공식적으로 그분이 내정 발표가 난 것도 아닌데 지금 왜 이렇게 난린지 우선 저게 납득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들어오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례경 사태로 모처럼 맞은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이 특보 문제로 날려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이 학폭은 2030 청년층뿐만 아니라 학부모 나이대인 4050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문자가 1000통 넘게 왔어요. 네, 정말 제가 세보니까 어쨌거나 이 학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가 매우 엄격해졌다라는 지적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만약 후보자로 지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이나 뭐 후속 조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당 내부에는 이 연좌제는 반대를 하지만 이 특보가 아들의 학폭 문제에 개입한 게 맞다면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우려가 되는 게 학폭이라서 요즘 너무나 민감한 이슈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연좌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후보가 직접적 연결이 정순신 사태처럼 있었더라면 그건 문제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여당의 이런 염려 때문일까요? 대통령실도 눈치를 살피는 기류죠. 윤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지명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특보가 짧은 기간에 청문회를 2번이나 치러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듯합니다. 애초 이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 다음 달 말이었죠. 이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일단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이 한 전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소화하게 되는데요. 이후 또다시 청문회를 거쳐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상이 누구건 이 한 달 안에 청문회를 뭐 2번이나 하는 것 자체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한상혁 위원장의 잔여 임기 등을 고려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하나 들고요. 자, 오늘은 이동관 특보에게 주민해봤는데요. 이 특보가 직접 A4 용지 8쪽 분량의 입장문까지 낸 만큼 이 방통위원장이 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해 보이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임명을 강행할 것 같기도 한데요. 다만 이 특보나 윤 대통령이나 임명 전부터 정가가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광고의 한 장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줄 아십니까? 괜히 힘 빼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 그럼 너 정말 잘할 자신 있어?